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해서 또 특별히 그렇게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극복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좋은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화두 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 5번 정견과 이제 6번 그 스승의 선지식의 지도 이렇게 37페이지 정견과 선지식의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책은 없어도 돼요. 이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그 화두를 제시해 줄 때 그 이제 화두에 대한 그 의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심이 생겨야 비로소 정상적인 화두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사람의 발심, 그 절실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화두를 제시해주는 그 스님의 법력, 그 스님에 대한 또 신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제대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간화선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사선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스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격적인 그런 방편을 써서 그 제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편으로 제자들의 그런 고정관념, 그 분별망상 이런 거를 단박에 깨트려서 그렇게 마음을 깨치게 열어주는 그런 힘, 그게 이제 법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력이 있었죠. 그런 이제 옛날 그런 조사 스님들을 보면 진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방편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기연을 모아놓은 것이 1700공안이다. 그것을 이제 의심하고 참고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가나선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예전의 그런 화두 공안,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화두 공안에 대해서 그런 순수한 의심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하나가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가나선 수행이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게 오늘날의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요즘 사람들의 금기가 예전보다 못해서 그런가? 꼭 그렇다기보다 그 이제 생활 방식이나 이제 사고 방식, 의식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 세월이 지나오면서 벌써 천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예전하고 많이 틀린다. 그래서 요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이제 43페이지 보면 삼요라고 나오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제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옛날부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심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과 그 법력과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대분심은 이제 기필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맹심, 그런 발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대의심, 의단이 생겨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정상적인 제대로 화두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화두선을 수행할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든 그런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 그런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강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들 뭐 요즘 사람들 다 힘들다 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는 게 어렵다 해도 그 옛날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마음도 따라서 한가하고 이제 한결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그 마음도 따라서 해이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절박한 마음이 사실 많이 없죠.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또 마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은 또 무엇인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치에 맞아야 받아들이지 화두라는 것은 본식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그걸 격예돌이라고 그러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제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공안인데 그런 공안에 대해서 신심을 무한한 신심을 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 생각 의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마음을 깨달아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 초기 불교 사상 그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제가 이제 그렇다고 요즘 이제 초기 불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간화선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을 이제 경험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의심, 화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생기지 않는 대부분이 그런 의심 없이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간화선 수행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마음을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제 사성제 수행법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성제, 내 자신의 이제 고통,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그 문제를 이제 화두로 삼아서 그 문제의 본질이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갖다가 궁구해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이 이제 바로 내 욕심에 있다. 이걸 갖다 내 욕심, 그 마음의 업을 자각해서 이제 그 마음을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마음 작용을 실제로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성제 팔정도 수행에 있어서 이제 이 정견, 5번에 나오는 정견, 바르게 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성제와 팔정도가 이제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충첩되어 있어요. 그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또 팔정도 안에 또 사성제가 그대로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하면 이제 고진멸도인데 자신의 문제, 고통을 자각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견. 그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제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고집, 그 문제의 근원을 궁구해서 문제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욕심, 욕망,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의 업이죠. 그 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이제 정사유, 이제 정사유라고 이제
팔정도에 나오는 정사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멸, 그런 이제 문제가 소멸된 편안한 경지, 그 마음이 좋고 나쁜 경계에 끄달리지가 않고 이제 편안한 상태, 이게 이제 팔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정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고진멸도, 도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팔정도 수행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견, 정사, 그 고집이고, 그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것은 이제 바른 수행 생활.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수행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또 그만두고, 이게 이제 정진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정념이라는 것은 이제 정념,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그 즉시 알아차리는 거죠, 정념.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는 게 정념. 그렇게 이제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그 즉시 알아차리게 되면 문제가, 잘못된 것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가 않고 이제 더 이제 커지지가 않게 되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중생들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욕심에 눈이 가리게 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서 그 자기한테 안 좋은 거, 해로운 걸 갖다가 그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조금 쌓여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고 병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념,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을 그 즉시 알아차릴 수가 있어서 이제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병이 이제 몸으로 말하면 이제 병까지 진행이 되지 않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맛이 있으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맛이 있으면 배가 부른데도 이제 양껏 먹었는데도 욕심 때문에 더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살이 찌고 병이 생기고, 이렇게 이게 정념이라는 게 이제 말이 쉽지, 실제로 자기가 이제 맛이 있다 하면은 배가 불러도 괜찮아, 더 먹고 싶어, 이렇게 자꾸, 이게 이제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이제 중요하죠. 마음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게 되고, 이제 또 내가 욕심을 내고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스스로 그 즉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리를 하지 않게 되고 병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정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중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 모든 수행이 이 정견, 바로 있는 대로 보는 것, 내 자신의 문제를 이제 아는 것부터 이제 정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비우는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좋게 본다는 것도 바깥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내 자신에 대해서 무작정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도 있고,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왜 나는 맨날 왜 이래 이러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 갖다가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려서부터 그 욕심이 하도 많아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 이제 그 욕심은 뒤지게 많고, 그러고 이제 전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실. 그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이제 맨날 화가 나고 이제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조금씩 몸을 상하게 되고, 그게 이제 쌓여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나이가 철이 들어서 보니까 온몸이 이제 완전히 병덩어리였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내 자신의 그런 잘못된 생각, 행동,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제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갖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자각하고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병 없이 아무 문제 없었으면은 뭐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 병을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이제 심각하구나, 이걸 알고 그 병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나,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서 그 병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바로 이제 욕심, 내 마음의 업이 그렇게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을 알고 그 욕심을 비우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작용에 대한 이제 확신도 생기고, 그런 체험을 이제 많이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내 마음을 욕심을 비우고 좋아지고 해서 이제 덕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아마 한 30, 40 이전에 속 터져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속 터져서 진즉에 죽어버렸을 거라고 저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결핵을 앓았었는데, 그래서 휴학을 하고 약을 먹고 나섰는데, 그런 이제 약을 먹고 나섰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절에 와서 이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20대니까 얼마나 젊었어요. 근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이제 좀 일을 하면 이제 땀을 삐죽삐죽 흘리고 산을 조금만 타도 헐떡거리고, 그리고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큰 문제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알질 못했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 자꾸 이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차고 비리비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일을 해도 뭐 전혀 힘들지도 않고 산을 타도 뭐 땀도 별로 안 흘리고, 내가 최고 시원찮구나, 내가 이제 문제가 많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에 걸리는 것도 단순하게 이제 보통 알기에 이제 결핵균에 의해서 이제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핵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렇게 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게 된다면 내하고 한 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당연히 병에 걸려야 되죠. 근데 그 친구는 멀쩡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왜 저 친구는 멀쩡한데 왜 나만 걸리나, 왜 이런 병이
나만 걸리게 되었나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이제 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진짜 균에 의해서 그 병이 걸리면 당연히 이제 내하고 이제 같이 있던 그 친구도 당연히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이제 자각과 이제 그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궁구해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절대 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한테 있다. 그러다가 문득 누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결핵은 자기를 스스로 자책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한테 잘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자각하고 그 답을 찾고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한마디 말 이런 것이 이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자책을 해서 내 스스로를 갖다 달달 볶고 괴롭히니까 그렇게 이제 자책이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폐가 상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게 되니까 폐가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니까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 만약 그런 이제 자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폐가 튼튼하고 강하면 그렇게 균이 들어와도 병이 걸릴 일이 없다.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그런 외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제일 원인은 내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균은 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병이 나섰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책을 하게 되면 병은 나섰지만 폐를 자꾸 압박하게 되니까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코 이제 몸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는데 내 자신의 마음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그게 폐를 압박하고 자기를 약하게 한다 이런 걸 갖다가 자각하게 됨으로써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또 이제 청량사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언제부턴가 이게 전기가 자꾸 찌릿찌릿해요. 쇠 닿기만 하면 자동차 문을 열 때도 그렇고 현관문을 열 때도 딱 아무 생각 없이 손잡이를 딱 잡는데 찌릿하고 자꾸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별다른 생각 없이 뭐 신경 쓰지도 않고 이제 무심하게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초파일 날 준비를 한다고 법당에 등을 다는데 등에 이제 쇠로 된 집게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되니까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를 그렇게 법당에 다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이제 자꾸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이게 전선에 이제 전기가 흐르나 그래서 전기 공사를 잘못했나 이렇게 해서 전기회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점검해 보더니 전혀 문제 없다고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손댈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전기가 이렇게 통할까?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 하루는 이제 뒷산을 이제 운동 이제 산책하느라고 1시간 넘게 다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무심코 이제 현관문을 잡는데 또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왜 그랬는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전기가 찌릿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량주가 있었는데, 그 공량주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이게 주지가 일을 시키면 공량주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평상이 있는데, 이제 좀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젖어 있으니까 좀 따끈하게도, 아니 내가 공량주인데 나는 그런 일을 그런 일을 내가 왜 하냐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공량간 이제 방바닥이 하도 이제 더러워가지고 끈적끈적 끈적끈적해서 이거 좀 청소를 좀 제대로 하지도 않지. 이게 이제 자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 살아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자꾸 참고 살다 보니까 자꾸 속이 불불 끓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열리고 이제 좀 개발이 돼서 남들보다도 좀 그 한 생각 한 마음 내는 것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 정전기가 막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일반 사람들보다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생각 한 마음 내는 것이 더 조심하고 그렇게 이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제 속이 부불 끓는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무심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렇게 이제 찌릿하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이제 속이 부불 끓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전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전당원처럼 전기가 통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 진심,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 바로 내 마음의 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사라져요. 더 이상 이제 내가 화를 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전기 통하는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손을 보면 이제 그런 대로 반듯하게 보이지만, 예전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삐뚤삐뚤 휘어져 있었고,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무릎 관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툭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손, 발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었는데도 이제 늘상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자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항상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뭐 누가 이제 손발이 왜 그래 이래도 내가 뭐가 이상하냐고,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있는 것대로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것,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아까 말한 정견, 문제를 있는 대로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게 정견 바르게 본다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이제 화를 속의 부분을 많이 끓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에너지 그렇게 이제 그런 전기 에너지처럼 그런 화를 한 생각 한 생각 내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자존심 때문에 안으로 삭히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오장육부가 그런 거에 쌓여서 오장육부가 잘못되고, 그래서 뼈마디마디가 다 어긋나고 툭툭 붉어지고,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관절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다 진심, 화를 내서 그렇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화를 잘 내는데 화를 낸다는 것이 이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 화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다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상황이 절대 좋아질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내 스스로 나를 달달 볶는 나를 괴롭히는 지극히 이제 어리석은 거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유가 다 있죠. 내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 내 기준을 옳다고 고집하니까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고집하는 게 이제 상대방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욕심이라고 알고 비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심하고 그렇게 하심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내니까 더 이상 이제 화를 낼 일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 그만큼 또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속을 끓일 일도 없고 하니까 이제 손 발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려면 내 자신의 문제,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 자기 스스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너는 어느 부분에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것다 내가 이제 지적을 해줄 수 있고 그럼 이제 훨씬 더 공부를 알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선지식의 지도라고 하는데 선지식이 없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처럼 그런 막 큰 대도인을 이제 기대하기는 참 어렵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다 내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내 자신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누가 일러주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래서 선지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자꾸 이제 탓만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 그래서 이제 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상을 높이 내세우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기분 나빠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한마디 말을 진짜 이렇게 보면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이 많고 내가 잘났다 싶으면 누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심하는 게 중요해서 스스로 하심을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내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음 수행을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임 대스님하고 부처님이 얘기했던 그 정견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정견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사람마다 엄청 정견을 바르게 보는 그것조차도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보다 딱 이제 요점만 말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거는 잘난 거는 볼 것도 없고 내 자신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갖다가
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것이다는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더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 문제를 자각하기는 또 어려운 게 이제 그래서 힘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연기론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잘 됐을 때는 뭐 이제 그러니까 전에 대한 연기가 있고 후에 대한 연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현재까지의 연기만 따졌을 때 내가 잘못됐을 때 도로 그걸 세상을 탓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모든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원칙은 다른 사람 아니면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상황을 탓을 하기 쉬운데 수행하는 사람은 기본 마음가짐이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 욕심 그걸 갖다 자각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원인을 갖다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연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 수행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그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 이제 마음의 업이라 이거지. 욕심이 마음의 업이라고. 그걸 나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써요. 동일한 개념. 욕심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업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에 업이 없는 사람은 나는 못 받는 것 같아. 사람은 욕심이 뭐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욕심을 내고 있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다 뭐 내가 욕심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나는 이제 화가 많았는데 화를 내는 것도 내 욕심이구나 갖다 그렇게 아는 거지. 성질 급한 것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욕심 내고 있나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순간마다 조심을 하게 돼. 그러면서 깨어 있고 그래야 조금씩 바뀌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욕심이지 뭐 집착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또 욕심 내는 순간을 자기가 또 알아차리질 못해. 그러면은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 where the movie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petals happen.